당신이 항상 가난해지는 15가지 이유. 아니, 열심히 일하고 특별히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닌데 돈의 저주에 걸린 것 같은 기분은 뭘까요? 소중한 돈이 월급날이 오기도 전에 자꾸 소비되고 정말로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한 충분한 돈은 모이지도 않죠. 여러분, 속보입니다. 그 돈의 저주라는 것은 사실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당신의 습관 때문입니다. 당신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당장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성공적인 전략의 길로 떠나기 전에 저의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서 인생의 밝은 면에 매일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15번. 휴대폰에 너무 많은 돈을 씁니다. 당신의 휴대폰 요금제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이 언제였나요? 휴대폰 계약한 날이 당신의 대답이었나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동통신사들은 작지만 중요한 수많은 규정과 사용자가 전혀 알지 못할 제한을 가진 긴 계약서를 내놓기 마련입니다. 당신은 별 생각 없이 데이터를 너무 많이 쓰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제한이 넘어가면 꽤 많은 돈을 내야 할 겁니다. 특별한 데이터 관리 앱을 깔아 데이터 사용을 추적하거나 당신에게 가장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세요. 타 통신사의 요금제가 오히려 당신에게 맞을 가능성도 있어요. 통신사를 바꾸려고 하면 전에 사용하던 통신사는 사용자를 잃지 않으려고 더 괜찮은 혜택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별것 아니지만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스카이프, 왓츠앱, 바이버 같은 무료로 국제전화를 걸 수 있는 앱이에요. 토키, 위챗이나 구글 행아웃은 광고도 없고 사용하기도 쉽고 그리고 완전 무료랍니다. 14번. 쇼핑을 치료요법으로 사용합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땐 무엇을 하시나요? 아이스크림을 한 바가지 먹고 슬픈 노래를 새벽까지 듣거나 흥청망청 쇼핑을 하기도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방법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슬릭딜이라는 회사의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소비자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3번 계획되지 않은 구매를 하고 있고 이는 그들의 예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에 한화로 45만 원, 한 해에 540만 원 정도가 더 낭비되는 것이죠.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할 때 쇼핑하고 싶은 멈출 수 없는 충동을 느낀다면 이제 이것을 멈추고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충동 구매는 2가지 면에서 파괴적입니다. 우선 당신은 사용하지도 않을 불필요한 물건들에 돈을 쏟아붓고 있고요. 그리고 비록 구입하는 물건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도 1년 내내 쓸데없는 물건을 사용한 돈을 계산해 본다면 꽤 많은 양이 될 겁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2번째 문제는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쇼핑하고 싶은 욕구를 멈출 수가 없다면 실제로는 쇼핑을 통해 자신의 내적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낮은 자존감 또는 극도로 엄격한 집안에서 자란 과거가 있다면 과잉 구매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친구들과 산책을 하거나 가족들과 소풍을 가거나 밖에서 운동을 하세요.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의 지갑에 타격을 입히지 않고서도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13번. 신용카드를 있는 돈인 마냥 취급합니다. 신용카드는 신용을 쌓는 좋은 방법이지만 무책임하게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용카드를 마치 여러분의 수입원처럼 사용하고 있다면 이제 그것을 조각조각 잘라버려야 할 때일지도 몰라요. 물론 여기서도 저기서도 어디에서라도 카드를 긁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엔 그 모든 것에 이자까지 더해서 갚아야 합니다. 높은 신용카드 빚을 피하기 위해서 카드값은 매달 지불하도록 하세요.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당신은 아마도 체크카드나 현금을 고수해야 할 것입니다. 12번. 휴가를 미리 계획하지 않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휴가는 당신의 주머니에 아주 큰 구멍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수기의 비행기표 가격과 호텔 비용은 높은 수요로 인해 눈에 띄게 오릅니다. 하지만 비행기표 가격은 특정 기간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요일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지출을 줄이고 싶다면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을 고르는 것이 가장 탁월합니다.
제발 일요일만은 피하세요. 그날이 바로 티켓값이 치솟는 날이거든요. 여행 블로거들은 아침과 점심 식사를 포함한 숙소를 잡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른 숙박 옵션에 대해서도 열심히 알아보세요. 카우치 서핑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거요. 11번. 정기 결제를 합니다. 음악이나 영화를 정기 결제를 통해 사용하는 것은 꽤 비싸죠. 정기 결제는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보통 자기가 어떤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만약 당신의 통장에서 같은 양의 돈이 정기적으로 빠져나간다면 정기 결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법으로 운영되는 영화나 음악 사이트를 사용하세요. 그런 사이트들은 콘텐츠에 딸려있는 광고를 통해 돈을 벌기 때문에 사용료는 완전히 무료입니다. 항상 돈이 없는 게 신물난다면 가끔 광고 몇 개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거예요. 10번. 대량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물건을 비축해 놓는 것이 지구 멸망을 믿는 사람들이나 쿠폰 사용에 집착하는 사람들 아니면 짠돌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많은 양의 물건을 할인된 가격으로 사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썩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것이라면요. 신문에서 쿠폰을 찾거나 인터넷에서 특가를 찾아본다면 물건들을 비축해 놓을 수 있음은 물론 돈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시리얼, 통조림, 화장지, 샴푸, 세탁세제처럼 필요한 제품들을 대량으로 쌓아놓으면 뭔가를 더 사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기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들이 이미 찬장에 다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량 구매를 할 때에도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좋은 품질의 물건들인지 꼭 확인하세요. 아무런 필요도 없는 저품질 물건들을 싸게 내놓는 가게들도 많거든요. 9번. 포인트 카드를 만들지 않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포인트 카드를 가진 회원들에게 할인이나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지 않는 건 바보 같은 일이겠죠? 포인트를 모아 나중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항공사들은 마일을 적립해 티켓을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당신의 포인트 카드를 관리하기 위해 모든 카드를 한 곳에 모아놓는 앱을 스마트폰이나 타블렛에 깔 수도 있습니다. 스토카드가 그런 앱의 아주 좋은 예입니다. 8번. 흥정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쇼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멋진 전통이 있죠. 그것은 바로 흥정의 예술입니다. 부동산, 가구, 기계를 살 때 너무 급하게 판매자의 가격에 동의하진 마세요. 약간의 협상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어렵게 번 돈을 아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7번.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 가족은 물론 당신 편이고 당신이 필요할 때면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날 카드를 주고받는 것 외에도 가족에겐 재정적 조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이나 배우자보다 당신에게 더 솔직하게 터놓을 사람들은 없으니까요. 큰 돈을 소비하려고 계획 중인데 몇 가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가족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어른들의 현명한 조언과 당신의 중요한 반려자와의 상의는 무모한 소비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6번. 불을 켜놓습니다. 방에서 나갈 때 불을 켜놓는 것을 보고 엄마는 뭐라고 했죠? 맞아요. 불 꺼라 라고 하셨죠? 만약 당신이 어른이 될 때까지 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부모님의 돈이 아닌 자신의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와 기후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에너지 콜렉티브 그룹은 하루에 8시간 동안 백혈등 5개를 켜두는 것만으로도 연간 지출에 11만 원이 더 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큰돈 같지 않아 보여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는 것이라고요. 5번. 나쁜 습관에 돈을 씁니다. 우리는 모두 흡연, 음주, 패스트푸드가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전혀 새로운 소식이 아니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 이런 나쁜 습관을 버려야만 합니다. 금융 전문가들에 따르면
흡연 자체만으로 1년에 평균 5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소비된다고 합니다. 패스트푸드의 경우 시간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계절 과일과 야채로 대신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저를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지갑에서도 긍정적인 차이를 보게 되실 거예요. 4번.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차로 갑니다. 동네 구멍가게에서 뭘 사러 갈 때 어떻게 하시나요? 차를 타고 가시나요? 미국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2분간의 운전으로 얻는 편안함은 당신의 월간 지출의 약 70만 원 가량을 더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가격은 기름값뿐만이 아니라 고정적 지출과 비고정적 지출을 모두 합친 가격입니다. 다음번에는 그냥 걸어가 보는 게 어떨까요? 3번. 기존의 옷과 어울리지 않는 새 옷을 삽니다. 한두 번 신고 말 밝은 색의 신발이나 옷장 안에서 먼지만 쌓여가는 최신 유행의 가방은 언제가 됐든 당신의 예산에 타격을 줄 것입니다. 기존의 옷과 어울리지 않는 새 옷을 계속 살 경우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당신의 스타일에 조금 더 스마트해져 보세요. 적은 양의 옷으로도 다양한 조합을 만들 수 있게 옷장을 구성해 보면 어떨까요? 중고품 판매 사이트도 무시하지 마세요. 중고로 옷을 더 싸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옷을 팔아서 옷장 안의 공간을 더 만들고 보너스로 짭짤한 현금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2번. 테이크아웃 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출근하러 가는 길에 5,000원짜리 라떼 하나 정도는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글쎄요. 5,000원을 근무일 300일로 곱해 계산해보면 당신이 힘들게 얻은 150만 원이라는 돈을 이 아침 활력제를 위해 쓰고 있는 거예요. 꽤 많은 돈이죠? 만약 커피가 꼭 필요하다면 집에서 커피를 내려 보온병에 담아 가져가세요. 1번. 월말에 남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달력을 넘기기 전에 벌써 돈을 다 써버리는 일이 계속된다면 나쁜 소식이 있네요. 당신은 예산을 잘못 짜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재정 선택에 다시 한번 고려해보고 돈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데에 좀 더 전략해보려 노력하세요. 효과 만점 당신만의 돈을 전략하는 트릭이 있나요? 아래 댓글에 알려주세요. 이 동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보를 공유해서 친구들도 도와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인생의 밝은 면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부자 되세요.